여러분, 전쟁이 나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? 아마 대부분은 폭락부터 떠오르실 거예요. 그런데 말이죠. 사실은 전쟁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 사이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아주 놀라운 관계가 숨어 있습니다.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죠. 전쟁, 과연 내 포트폴리오에 좋을까요? 나쁠까요?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이 거대한 역설의 시작점입니다. 보통 상식적으로는 그렇죠. 전쟁? 당연히 혼돈, 붕괴, 폭락이죠. 그런데 말이죠. 과거 데이터를 쫙 펼쳐보면요. 와, 시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숫자 한번 보시죠. 딱 28일.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개입했던 굵직한 군사 분쟁들 있죠. 그때마다 주식시장이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오는데 걸린 평균 시간이 고작 28일이라는 겁니다. 정말 놀랍지 않아요? 우리가 알던 상식이랑은 완전 딴판인 숫자죠. 좋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보죠.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전쟁 이퀄 폭락이라는 이 시장의 신화, 그게 어떻게 깨지는지 지금부터 데이터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. 데이터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. 큰 전쟁이 터져도 S&P 500은 평균적으로 겨우 6% 빠졌어요. 겨우요? 심지어 미국이 개입했던 20번의 큰 군사작전 중에 19번은 결국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? 전쟁이 뭐 몇 달이 가든 몇 년이 가든 주가의 큰 흐름 자체를 바꾸진 못했다는 거죠. 아니,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경제학자들도 이게 너무 이상하니까 아예 이름을 붙여버렸어요. 바로 전쟁 퍼즐이라고요. 이름처럼 정말 수수께끼 같은 현상인데 한마디로 뭐냐면요. 전쟁이라는 최악의 혼돈 속에서 주식시장의 변동성, 그러니까 이 출렁거림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겁니다. 말이 안 되죠. 그리고 이 숫자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. 마이너스 33%. 이게 뭐냐면요. 전미경제연구소, 그러니까 NBER에서 조사해보니까 전쟁 중에는 미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평소보다 무려 33%나 줄어들었다는 거예요. 불안해지기는커녕 시장이 오히려 더 차분해졌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 퍼즐을 어떻게 푸느냐? 열쇠는 바로 군사적 수요라는 채널에 있어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전쟁이 나면 정부가 뭘 할까요? 그렇죠. 국방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습니다.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? 바로 기술주, 항공우주, 사이버 보안, 딱 나스닥에 있는 회사들한테 가는 거예요. 정부가 확실하게 돈을 써주니까 이 회사들은 미래 수익이 보장되잖아요. 불확실성이 확 사라지는 거죠. 이게 시장 전체에 안정제 주사를 놔주는 효과를 내는 겁니다. 그렇다고 전쟁 나면 무조건 주식 사야지?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. 중요한 건 이거예요. 전쟁 그 자체가 아니라 전쟁이 불러오는 다른 놈들이 진짜 문제거든요. 1973년 오일 쇼크가 딱 그 경우죠. 욤키푸르 전쟁이 터지니까 아랍 산유국들이 그래? 그럼 석유 잠가버린다 하고 석유를 무기로 써버린 거예요. 유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S&P 500은 16%나 곤두박질 쳤죠. 근데 진짜 시장을 죽인 건 유가 폭등 자체보다도 여기에 우왕좌왕했던 중앙은행의 어설픈 정책 대응이었어요. 이 환장의 콤비가 시장을 무려 6년 동안이나 침체의 늪에 빠뜨린 겁니다. 이 유가와 주가의 시속게임은 다른 전쟁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. 특히 1차 걸프전 때를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. 자, 이 표 좀 보세요.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니까 유가가 90% 폭등하고 주가는 17% 폭락했죠.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거예요. 10월 11일 유가가 최고점을 찍은 바로 그날 주가가 정확히 바닥을 쳤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부터 유가는 떨어지고 주가는 오르기 시작하죠. 이게 뭘 보여주겠어요? 투자자들은 포탄이 날아다니는 것보다 당장 내 지갑에 영향을 주는 유가에 훨씬 더 신경 썼다는 증거죠. 결국 이게 다 시장 심리랑 연결되는 건데요. 소문에 팔고 뉴스에 사라는 말 들어보셨죠? 시장은 막연한 공포,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해요.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일이 터질 것 같으면 실제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미리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위험을 가격에 반영해버리는 거죠.
자, 2003년 이라크 전쟁 때가 완벽한 예시입니다. 미국이 막 침공 준비를 하던 몇 달 동안 시장은 전쟁 나나? 어떻게 되나? 하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14% 넘게 빠졌어요. 이때 심지어 사담 증권이라는 것도 있었어요. 말 그대로 사담 후세인이 쫓겨날지 아닐지에 돈을 거는 선물 시장이었는데 이게 바로 불확실성을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였죠. 그런데 막상 진짜로 침공이 딱 시작되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? 시장이 갑자기 환호성을 지르면서 폭등하기 시작합니다. 1년 동안 무려 35%가 올랐어요. 왜냐? 최악의 시나리오라도 모르는 공포가 아는 현실이 되는 순간 시장은 오히려 안도하는 겁니다. 아,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요. 자, 그럼 요즘은 어떨까요? 요즘 시장은요, 과거 선배들보다 맷집이 훨씬 세졌어요. 지정학적 충격? 웬만하면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. 이 차트가 딱 보여주죠. 옛날에 73년 오일 쇼크나 90년 걸프전 때는 시장이 16%씩이나 무너졌잖아요. 근데 가장 최근인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어땠어요? 하락률이 7.4%, 딱 절반 수준이에요. 시장의 맷집,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엄청나게 강해진 거죠. 왜 이렇게 튼튼해졌을까요?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. 첫째, 미국이 이제 에너지 독립을 이뤘다는 거. 셰일 혁명 덕분에 옛날처럼 중동에서 기름값 올린다고 경제가 휘청거리지 않아요. 그리고 둘째, 이게 더 중요한데 경제의 체질 자체가 바뀌었어요. 지금 시장을 이끄는 게 누구예요?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엔비디아잖아요. 이 회사들은 기름으로 공장 돌리는 게 아니라 데이터랑 전기로 돈을 벌어요. 전쟁 나서 유조선이 막히든 말든 이 회사들 비즈니스 모델에는 거의 타격이 없는 겁니다.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전쟁이든 오일 쇼크든 그 무엇보다 강력한 끝판왕이 하나 있습니다.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변수죠. 월가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. Don't fight the Fed. 연준에 맞서지 마라. 이 말은요, 전쟁터에서 포탄이 날아다녀도 똑같이, 아니, 더 중요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. 이 두 사례를 비교해보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. 1973년 오일 쇼크 때 연준이 우왕좌왕하면서 정책 실수를 저지르니까 어떻게 됐죠? 6년짜리 약세장이 왔습니다. 그런데 2001년 9.11 테러라는 미국 본토가 공격받는 최악의 위기가 터졌을 땐 어땠나요? 연준이 걱정 마, 돈은 우리가 푼다 하면서 금리 내리고 유동성을 쏟아부으니까 시장이 1년 만에 34%나 폭등했어요. 보세요. 전쟁이냐 테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때 연준이 어떻게 움직이느냐, 이게 시장의 생사를 가르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. 다음번에 또다시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위기라는 말이 나올 때 여러분은 어디를 보시겠습니까? 전쟁이 터진 그 전선을 쳐다보시겠어요? 아니면 그 돈줄을 쥐고 있는 중앙은행 총재의 입을 쳐다보시겠어요?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우리 모두 알게 된 것 같네요.